안녕하세요. 얕은 지식을 전하는 소매상 김부장입니다. 커버드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고 이제 조만간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올 건데, 우리 그동안 일하셨던 선배님들, 우리 형님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이런 주식 아니면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은퇴하시는 선배님들을 위해서 커버드 콜을 한번 이해를, 저도 커버드 콜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들을 쭉 봐봤는데, 이걸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요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생도 이해하는 커버드 콜 설명이라는 부제로 한번 커버드 콜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커버드 콜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요, 옵션을 이해해야 되는데, 옵션을 이해하기 전에 선물부터 가볍게 한번 살피고 가볼게요. 선물을 이해하다 보면은 옵션을 이해하게 되고요, 옵션을 이해하게 되면 커버드 콜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 상황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 용어다, 주식 용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생활, 그거를 근거로 한번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김농부가 있습니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김치 공장을 하는 홍김치 김치 사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공생 관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배추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김치 장사를 하고요. 그러면은 김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걱정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걱정은 이 농사 지어서 이 배추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걱정일 거고, 김치 장사하는 홍김치 사장은 김치가 필요해. 배추를 때에 맞게 잘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서로 간에 필요가 있겠죠. 니즈라고 해야 되겠네요. 서로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살아갈 때, 어릴 때 보면은 저희 그 밭에 큰 트럭이 와가지고 밭대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뭐 고구마든 뭐 배추든 밭대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밭대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물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밭대기. 밭대기 할 때 이렇게 하겠죠. 홍김치 사장하고 그 다음에 김농부하고 계약을 하겠죠. 자, 우리 9월, 10월이 되면은 배추 한 포기당 1만원씩 거래합시다. 그리고 밭에 있는 배추 1만 포기 내가 다 사갈게요. 홍김치 사장이 이렇게 하고 김농부도 오케이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겠죠. 뭐 구두 계약을 하든지 종이를 쓰든지 해서 계약을 딱 합니다. 자, 이거를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경제 용어, 주식 용어에는 선도라는 말을 씁니다. 선도 계약이다. 굳이 뭐 선도와 선물을 구분하려고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선도 계약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선도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조금 걱정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선도 계약은 1대1 계약한 거잖아요. 김농부하고 홍김치가 1대1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농부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홍김치가 내 배추 안 사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홍김치가 김치 장사를 했는데 망해버렸네? 그럼 이 배추 다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김치 사장은, 야, 올해 배추를 했는데 김농부가 배추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또 하나는, 야, 이 배추를 나한테 안 팔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서로 생기겠죠. 이런 걱정 외에도 아주 중요한 걱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이 배추 한 포기에 1만원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김농부 입장에서 이 배추 가격이 1만 2천 원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면,
10월이 돼서 9월 10월이 돼서 한 포기에 10,000원을 파는 건 김농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가 아픈 일일 거예요. 왜냐면 포기당 2,000원씩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물론 홍김치 사장은 기분이 좋죠. 근데 반대 상황, 배추가 8,000원 가격이 된다. 그러면 김농부 기분 좋겠죠. 근데 홍김치 사장은 8,000원에 살 수 있는 걸 10,000원에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야,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살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하겠죠. 자, 이 리스크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 가능한 시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중재 가능한 어떤 큰 마켓이 형성되면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김농부와 홍김치는 1대1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를 만듭니다. 근데 물건을 먼저 주겠다, 어느 시점에 주겠다라고 먼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 계약이 되는 겁니다. 먼저 물건을 계약한다. 그래서 김농부는 선물 거래소에 배추 한 포기 10,000원에 팔게요 라고 계약을 하고, 홍김치는 선물 거래소에 배추 한 포기 10,000원에 살게요 라고 거래를 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계약이고 공인된 계약. 그래서 선물을 이해할 때는 만기 일에는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아마 선물을 좀 이해해 보려고 공부하신 분들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선물은 의무고 옵션은 권리다. 이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에서는 반드시 사야 돼요. 안 사면 안 되겠죠. 이게 신용관계잖아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면 배추 말고 여기에 석유를 넣어도 되고요. 그럼 원유 선물이 되겠죠. 배추 대신에 금을 넣으면 금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배추 대신에 주식을 넣으면 주식 선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원래 있는 처음의 것을 우리는 기초자산이라고 부르고요. 기초자산에서 뭔가가 변한다. 그러면 파생됐다고 그래서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배추를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배추를 사면 되는데요. 배추를 사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거를 사는 겁니다. 파생된 거죠. 여기는 어려워요. 이 이야기는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선물을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김농부가 배추를 10,000원에 팔기로 했고, 홍김치는 배추를 10,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선물 거래소가 중재에 나서서 이 계약을 형성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김농부는 반드시 배추를 팔아야 되고요. 홍김치는 반드시 배추를 사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언제 살 거냐가 중요하니까 기간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만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 곡물 가격의 상승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안 팔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리스크를 해결하게 되죠. 리스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해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선물은 그냥 이해한 겁니다. 별거 아니죠. 우리 선배님들 들으시면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선물 개념적으로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어려운 이유는 이거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죠. 계약을 했는데 돈에 문제가 생겨서 마진콜이라는 게 발생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버드 콜을 이해할 거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멈추자고요. 선물은 선물 거래소에 서로의 계약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한 게 선물이다. 예, 선물은 계약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이 선물 거래소에서는 이상한 좀 행태를 하나 해요. 뭐냐면 김농부와 홍김치가 사고 팔면은 되는 거잖아요. 현물을, 그죠? 배추를 사고 팔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투기에 가까운 건데 투자를 받습니다. 어떤 투자를 받냐면요, 보세요. 김농부가 선물 거래소에 배추 한 포기를 파는 거죠. 파는 건 매도죠, 매도.
홍김치가 선물 거래소에 배추 한 포기를 사겠어요 해줘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선택해서 베팅을 하게 해요. 자, 배추 한 포기에 1만 원짜리를 살 건지 아니면 배추 한 포기 1만 원짜리를 파는 거에 투자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배추 한 포기가 12,0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나는 12,000원이 될 것 같아 하고 배추 한 포기 1만 원 계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00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2,000원의 수익을 얻게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자, 반대로 아니야, 김치 배추값 떨어질 거야. 그러면 매도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만 원에 사서 역시 2,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배추 가격이 오르는 것, 주식, 기초자산, 그러니까 원유가 됐던 주식이 됐던 선물에서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걸 선물 매수라고 하고요. 뭐 말이 쉽죠. 그냥 선물인데 매수했다. 파는 거에 이거 내릴 거다 해서 투자하는 거를 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 사서, 그러니까 매수 쪽을 롱이라고 하고요. 매도하는 거를 숏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투자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야, 이거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이해하세요. 여기만 이해하시자고요. 자,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 선물 거래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것까지 이해하셨다면은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물을 이해했다면 옵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